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CPI 발표가 8.7%가 나올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9% 이상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해외 뉴스랑 뭐 아니면 국내 뉴스를 통틀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금 시장에 불안한 어떤 그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헤드라인 제목들이 되게 많이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CPI 발표가 9% 이상 만약에 나온다면 증시 충격이 지난달에 폭락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재현된다가 아니라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잘들 그런 글들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따 그 시간쯤에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응 태세로 이제 준비해 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뭐 미국의 CPI가 발표돼서 향후에 이제 금리 방향성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로존 내에 있는 모든 상품 가격이나 아니면 모든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자, 보세요.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듯이 ECB도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을 했어야 되죠. 근데 ECB는 발을 뒤로 한 번 뺐어요. 과연 왜 그랬었을까요? ECB는 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자, 여기에 사실 이제 해답이 있고, 뭐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상황인데, 크립토 퀀트, 그러니까 온체인 지표로 이제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100% 이거를 뭐 맞다라고 해서 나도 그러면은 매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온체인 지표는 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크립토 퀀트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년 홀더들의 매도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 최근 1년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아졌다. 시장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락 도중 반등할 때에 매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해외 차티스트, 그러니까 크립토 투자자인데,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 7월달, 8월달, 9월달 나머지 이제 하반기 시장이 정립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7월달, 그러니까 75bps는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0.75%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이분의 희망회로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이 매크로적으로 분석해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8월 달에 FOMC 회의는 없어. 그리고 세 번째가 9월 인플레이션 수치 훨씬 낮아질 가능성, 지금보다 서서히 내려갈 가능성, 더 많은 일자리 손실, 궤적에 기반한 25에서 50bp, 0.25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개중에는 아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반기가 여기서도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국에 좀 내놓으라 하는 칼럼니스트나 뭐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반기 반등장이 오면 거기서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해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것 뭐 한국 사람이 아닌데 어쨌건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거는 CNBC에 오늘 오전 중에 나온 뉴스인데, 여기서 이제 CNBC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기대치가 그 6월 달에 그 핫할 거다. 그러니까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뒷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 여기 피킹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연준에서도 아마 이 관점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휘발유 가격이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향후에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가능성,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제목으로만 보면 과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하여튼 요런 결론인데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어떤 분이 장문의 이제 그분의 이제 견해를 피력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이제 답글을 달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우리 경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명목화폐 시스템 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을 때 인플레이션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과도 같은 상황,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물가도 지금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경기도 같이 상승하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상황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존의 해법은 뭐냐? 그냥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돼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물가도 하락하고 경기도 같이 꺼져요. 근데 아까 제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달러는 어떡하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면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는 표현을 저한테 이제 쓰시더라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한국은 특히나 이제 부동산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채무를 져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면 내수는 꺾이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그냥 아카데믹하게 해석한 방법이지 금리 인상이 해답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이 종식이 돼야, 봉합이 돼야 인플레이션은 하락을 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 해석이고, 여기도 보세요. 이 디플레이션 상황, 경기가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할 때 그러면 금리 인하하고 돈을 풀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기존에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일 때 물가 상승, 경기 업. 자, 금리 인상해서 돈을 줄이면 돼요. 돈 푸는 거 막으면 돼. 근데 이게 해답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도 금리 인하해서 돈 풀면 다시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 상승해.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는 이미 하락을 했어요. 주식 여러분들 보세요. 주식 50% 이상 하락돼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시장은 완전 대폭락하고 내수 경기도 침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잘 쓰지 않는데, 경제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경제를 돌리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는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후에 해결책으로 이제 보는 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신경제, 새로운 통화 시스템, 신세수 창출을 위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극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 첫 번째 통화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유로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터졌었던 거고, 그래서 강한 인플레이션이 유로존에 도모를 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이 아작날 수밖에 없는데, 유로존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전통적인 명목화폐 시스템 해법으로 금리를 하면 되지만 여기서 금리를 인상해봐야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20인 알기 때문에 뒤로 한 발 물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쨌든 제가 보는 시장 상황은 이래요. 예. 어쨌든 그렇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만의 이제 생각인데, 제가 궁극적으로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은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이 거의 끝판까지 다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한 달 보고 두 달 보고 6개월 보고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는 금은 투자했었을 때도 10년을 보고 투자를 했었죠. 물론 결과가 안 좋아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2016년에 넘어오긴 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결국에는 신세수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푸대를 만들어서 신세수 창출을 하기 위한 글로벌리스트의 마지막 전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 견해관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현재 시스템에. 그래서 더한 일들이 아마 내년 되면 더 많이 생길 거고, 아마 그 문제가 생기면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신경제가 아마 구현이 서서히 아마 진행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텔리움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